지금 한국이 예상치 못한 외교 충돌에 직면할 예정입니다. 바로 대만 때문인데요. 대만은 공식 문서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남한이라고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만 내에서는 반한 감정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우선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부터 보자고요. 2025년에 대만은 갑작스럽게 한국 전자입국 신고서 시스템에 대만이 중국 대만으로 표기되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곤 했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그러면서 대만은 주권을 가진 독립국이며 중국과는 상호 존속 관계가 아니라며 현행 표기는 명백한 오류이고 대만인들의 입국 과정에서 불필요한 곤란과 감정적 상처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한국을 비난했는데요. 이게 진짜 갑작스러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갑자기 중국 대만으로 바꾼 것도 아니었고요. 2004년부터 한국은 대만을 표기할 때 차이나 타이완으로 표기를 해왔거든요. 이때까지는 단 한 번도 공식 항의가 없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항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외교부는 대만의 문제 제기가 다른 이유가 내포됐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26년 3월 대만은 자신들의 요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자신들도 전자입국 신고서상에 한국 대신 남한 명칭을 쓰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대만 외교수장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대만은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전자입국 신고서의 출발지와 목적지 선택 항목에 차이나 타이완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실제로 미국과 일본에서는 출입국 신고서와 비자 표기에서 대만을 타이완으로 표기하는 나라가 있긴 하지만요. 한국도 대만을 최대한 배려해서 차이나 타이완이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홍콩이나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차이나 PR 홍콩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곤 했습니다. 차이나 PR은 중화인민공화국이란 뜻인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뒤에 PR을 빼고 차이나 타이완으로 표기를 하여 하나의 중국을 견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만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대만을 배려해 준 것입니다.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2004년부터 계속 유지였는데 대만이 갑자기 노발대발하면서 명칭을 갑자기 바꾸라고 하니 한국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만 내에서는 이상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곤 했는데요. 천밍치 대만 외교부 정무차장은 갑자기 무역관계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대만에 대규모 무역 흑자를 갖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비우호적 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움직임이 아니라고 발언하기도 했죠. 또 일부 대만 내에 극단적인 성향을 보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강력한 보복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일부 대만 매체에서는 반한 감정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국을 표기할 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로 표기하는 게 아니라 코리아 서울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할 정도였죠. 한국 외교부에서는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며 새로운 이슈가 아닌 만큼 기존 태도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대만을 요구하는 타이완 표기 자체를 거부하고 한국이 유지하고 있는 차이나 타이완 표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우회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한국으로서는 굳이 바꿀 이유가 없기도 합니다. 이걸 바꾸게 되면 제일 먼저 반응할 나라가 중국인데 쓸데없이 중국과 척질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이 갈등이 단순히 한국과 대만 사이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서 상황을 보고 있는 중국입니다. 이 문제는 표기 하나를 둘러싼 논쟁처럼 보이지만 중국으로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안입니다. 대만이라는 존재 자체가 중국에는 영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국제사회에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대만은 중국 일부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이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행동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이 사용하는 차이나 타이완이라는 표현은 중국으로서는 최소한의 선을 지킨 표기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대만을 별도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선택의 갈림길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만약 한국이 대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타이완으로 단독 표기를 바꾸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행정적인 수정이 아니라 외교적인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이를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드는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에 따른 외교적 압박이나 경제적 불이익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겪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마찰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지금처럼 차이나 타이완 표기를 유지하는 선택도 부담이 큽니다. 대만은 이미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번처럼 남한 표기라는 마태행 조치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끝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표기 문제를 넘어 추가적인 상호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만 내부에서 반한 감정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정치권이 더 강경한 대응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장 지금 대만의 여당인 민진당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기인 상황이어서 강경한 대응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죠. 이렇게 되면 한국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이 강하게 반발하는 구조입니다.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대만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대만을 계속 자극하는 선택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대만 내에서는 계속해서 반한 감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 조사된 통계에 따르면 대만이 가장 싫어하는 국가에는 4위에 한국이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대만 여론재단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1위가 북한으로 70.9%, 2위가 필리핀으로 52.9%, 3위 중국으로 43.9%, 다음에 한국이 4위로 33.8%로 나왔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대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거의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한국을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시간의 흐름을 먼저 봐야 합니다. 시간을 좀 돌려서 199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92년에 한국이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대만과의 공식 외교 관계를 끊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이 한국이 먼저 대만을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흐름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이 중국과 수교를 추진하자 단교를 제일 먼저 선언한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대만이었습니다. 대만이 먼저 강하게 반발하면서 선제적으로 단교를 선언했거든요. 대만으로서는 한국을 보고 배신자라고 부르기도 할 정도였는데요. 가장 가까운 반공 동맹국이었던 한국이 자신을 떠났다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냉전 시기 한국과 대만은 사실상 같은 진영에 있던 국가였습니다. 군사, 경제, 외교적으로 협력 관계가 깊었고 서로를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는 순간 대만으로서는 외교적 고립이 현실이 된 겁니다. 여기에 감정적인 요소도 크게 작용합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대만과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시기에는 장제스의 직접적인 도움이 있었고요. 한국전쟁 당시에도 대만은 참전을 검토할 정도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한국 내부에서는 대만을 우호적인 국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대만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서사가 형성됩니다. 한국이 자신들을 배신했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우리가 도와줬던 나라가 등을 돌렸다는 감정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면서 반한 정서가 구조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정은 점점 굳어집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당시 대만 사회 인식입니다. 대만은 냉전 시기 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앞선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산업화 속도도 빨랐고 소득 수준 역시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한국을 그저 아래에 있는 나라라고만 생각했죠. 여기에 역사적 문화적 요소가 더해집니다. 대만 인구의 상당수는 한족 계통이고 특히 외성인 집단은 중국 본토와의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전통적인 중화 중심 질서에 가까운 사고방식이 일부 존재했고 한국을 상대적으로 아래에 두는 시선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경제 규모, 군사력, 문화 영향력까지 모두 대만을 앞서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순위 역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더 앞서 있다고 생각했던 국가가 자신들을 추월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감정적인 반응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쌓여있던 배신감과 자존심 문제가 다시 자극됩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대만 내에서는 반항 감정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점차 극단화가 되는 모습이고요. 사실 대만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항 감정이 점차 눈에 띄게 커지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온라인상 불만이나 비판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오프라인에서 체감되는 사례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WBC 당시 일부 매장에서 혐한 분위기를 활용한 마케팅이 등장했고 한국인이 현지에서 후추 스프레이 공격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단순한 감정 수준을 넘어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아예 태극기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로고를 붙여놔서 논란이 일기도 했죠. 지금 당장은 일부 사례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런 흐름이 계속 누적되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친절, 차별, 나아가 안전 문제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흐름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도 상황을 자세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여행 안전 공지나 외교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